예, 반갑습니다. 어, 눈점 민사소송법을 앞으로 보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송윤건 변호사입니다. 어,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민사법 공부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법 자체가 과거의 사실을 볼 때는 이게 독립된 과목으로 공부를 해도 됐지만 지금 변시 체제에서는 민법하고 집행법하고 다 결합된 형태로 소위 말해서 통합민사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민사법이라고 하면은 민법,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최근에는 이제 집행에 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행법도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야겠습니다. 상법은 워낙 또 다른 법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상법을 아는 것도 없고 그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이제는 독립된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각에서 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과거의 사법시험 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난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법시험 시절의 문제보다 지금 변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상 보면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수원 시절에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연수원에 가서 배워야 할 내용들까지 통합 형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법고시를 공부했던 분들이 지금 변시 문제를 풀어보라면 사실상 풀 수가 없어요. 이제 특성상. 연수원 1년차 정도한테 풀어보라 부르면 아마 좀 풀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합격률이 낮아지고 시험의 변별력을 이제 갖춰야 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이제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 어느 부분에서 어렵게 내겠느냐? 그건 아마 민법에서 어렵게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로스쿨 체제에서 실무과를 이제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로스쿨인데,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문제를 어렵게 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민법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마 지금 수준의 문제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받아내려고 한다면 한 6년 정도는 아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 6년. 과거에 법학부 시절에 한 4년을 공부하고 보통 한 2년 정도 더 공부하고 연수원 가서 2년, 보통 한 7년, 8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될 거를 3년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살인적인 요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변시가 패스페일로 됐기 때문에 뭐 1등으로 합격하나 1,500등으로 합격하나 뭐 티도 안 났고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그런 비밀이었죠. 그냥 합격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변시 성적이 공개가 되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몇 년 내로 아마 등수도 공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성적이 공개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합격만 한 것이 이제 대수는 아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로스쿨 재학 중에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리크루팅이나 이런 데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과목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느냐? 그거는 뭐 민법이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인 도움을 줄 거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와가지고 헌법 사건을 한다든가 형사 사건을 한다든가 행정법 사건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거의 생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쪽 교수님들은 다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겠지만은
실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민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도 그에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법이라는 게 하루에 아침에 되는 과목이 아니죠. 특히나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고 몇 년 내로 아마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이 비법학자들로 이제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진짜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3년 안에 연수원 1년 차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나와야 된다. 이건 정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뭐 살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스쿨 제도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양해를 해달라. 여러분들이 의뢰인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절대 안 된다. 변호사가 어려운 거는 그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가가지고 저는 이제 로스쿨 출신이고 3년밖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민법책은 김준호 교수 책밖에 못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양해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건 아주 창피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변호사의 리그에 1년차 리그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을 해서 대부분의 변호사를 하실 텐데 첫 상대방이 서울중앙지법을 막 이제 퇴직을 한 부장 출신이도 있고 대법관 출신일 수도 있고 법원장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도 싸워서 정당하게 권리를 지켜내야 되는 무거운 책무가 여러분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스쿨에서 합격 중요합니다. 그건 분명히 합격을 해야 되고 좋은 자리도 가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변호사가 왜 되려고 하는가. 변호사가 돼서 그냥 좋은 직업이니까 이 정도는 안 된다. 내가 변호사가 돼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나한테 사건을 맡긴 사람에게 최고의 결과를 갖다 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민법이에요. 제가 세종에서 에쿼티 파트너 5년을 포함해서 한 13년, 14년을 이제 근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배로 제가 받았고 리크루팅도 실제 한 3, 4년 파트너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학생들도 초기 1기 때부터 한 3기 이럴 때까지 제가 다 관여를 해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우수한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지만 실무를 할 때의 그 갭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면 바로 일을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3년은 굉장히 열심히 배워야 겨우 월급 정도 가치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면 대형펌에 가면 굉장히 좋은 월급을 주죠. 뭐 여러분들한테 방도 주고 비서도 있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화려하고 뭐 호텔 같고. 근데 그만큼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어떤 친구들은 3년 후에 굉장히 일을 잘하는 후배로 커서 변호사로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어떤 친구들은 퇴사를 하거나 퇴사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한 해에 대형펌에서 입사하는 친구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학이라는 걸 보내주잖아요. 대형펌에 가는 그 큰 메리트가 하나가 한 6년 차 정도 되면 외국에 한 1년 반 정도 유학을 보내주고 해외 로펌에서 이제 근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5년 동안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가지고 한 5분의 1은 나가요 정도에. 그러면 어떤 차이가 그렇게 어떤 점이 그들 사이에 비슷한 친구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 뭐 삶에 대한 태도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법률적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는 이제 금융 소송을 많이 해서 소송 업무를 많이 했는데 업무상 이제 금융자문팀하고도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금융자문팀에서 그 파트너들이 후배 변호사들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뭐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들이 뭐 일을 못한다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다 뭐라고 하느냐? 어차피 일은 와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또 배워야 될 것이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한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 민법 실력이 되게 아쉽다는 거죠.
그렇게 학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연수원까지 다 마치고 왔어도 아쉬운 건 민법 실력이라는 겁니다.